자, 4번, 9번 풀어봅시다. 이게 주제 통합형이 인문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가는 뭐야? 중국, 나는 뭐야? 조선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사회지문에서 나왔어요. 특히 이제 법지문으로 나왔는데 법지문으로 나오면은 가는 뭐야? 일반적인 법의 정신이라든지 법의 원리 이건 나올 거고요. 나는 뭐야? 구체적인 실체법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법의 원리 또는 법의 정신 이거를 가해서 언급을 해 줄 거고요. 그에 맞는 구체적인 실정법, 실체법이 이렇게 나올 거다. 그래서 아마 이제 사설하고는 사회 지문을 주제 통합 지문으로 아마 많이 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수능은 모르겠어요. 수능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제 지문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거는 이제 9월 모의고사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역시 수특 연계 지문입니다. 읽어볼게요. 근대 국가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존립 이유로 삼았어요. 그래서요, 정하고 개입함으로써 보장했어요. 정하는 건 뭐야? 최소 금지 행위만 법으로 정하고요. 개입하는 거 뭐예요? 이거를 위반할 때, 그래서 보장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싶었어요. 이런 목적이 반영된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근대법의 근간을 이뤘어요. 자, 그러나 중요하다 했죠. 이 모델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뭐야? 갈등이나 분쟁 대처하는데 자, 이런 사회 경제적 조건이 모두 동등하게 주어지지는 않는단 말이야.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등장한 것이 분쟁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을 보완하려고 하는 게 사회복지 국가적 법 모델이다. 두 번째죠. 이 모델에서는 법이 깊숙이 개입해요. 자, 개입을 최소한 했죠. 자유주의적에서는 개인의 권리뿐 아니라 요거 등의 영역에서 뭐를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뭐야? 생명과 재산이라는 단어를 중요시해야 되고 사회복지국가에서는 뭐야?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법의 역할이 되어 제도, 구척, 관리도 법의 역할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야? 의무 규정들이 늘어납니다. 그거에 대한 예를 듭니다. 대기환경보존법은 대기환경관리체계의 기능을 강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 토대를 만들고자 한다. 이랬어요. 그런데 법 규제가 과도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문화적, 도덕적 규범이 법 규모에 의해서 침범당해요. 문화적, 도덕적 규범이 침범당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이렇게 침범당함으로써 자율적 조절 기능이 훼손이 되고 사회 통합이 와해된다. 법에 의해서. 그래서 요 모델은 요런 점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럴수록 법적 해결에
의존하게 된다. 법대로 해!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규제에 대한 요구량이 증가하면은 법의 수행 능력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한계에 부딪히고요. 기본 원리가 유지되기도 어려워요. 자, 근대법의 기본 원리는 뭐라고? 문제가 발생할 때 법은 맨 마지막 수단이다. 어쩔 수 없을 때 사용해라. 결국 자, 두 가지가 나왔죠. 뭐야? 한계에 부딪히고요. 기본 원리가 유지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 법의 규범 구조가 균열된 상태에서 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 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당위만 남는다. 그로 인해 개입하여 망가지는 과정, 개입하고요 망가지는 과정이 반복된다. 어떻게 된다? 점점 더 깊숙이 개입하고요. 그러면은 뭐야?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은 더욱 망가진다. 이런 악순환 뭐야? 더 많은 개입을 하고요. 요구량이 증가하고요. 더 많이 개입하고요. 그럼 더 망가져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러면은 기억이 해당되는 거, A에 해당되는 거를 확인을 좀 해야 되겠죠. 이런 악순환을 방지하고 보완하고자 나온 것이 뭐다? 절차주의적 법 모델. 이렇게 몇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A 부분 문제를 먼저 풉시다. 5번으로 갈게요. A를 바탕으로 악순환. 자, 사회 자율적 기능에 의존한다? 법에 의존한다 했죠. 기본 원리를 고수를 안 한다고 했죠. 법적 규제를 통해 해결하지 않던 문제도 해결 과제가 된다. 요게 맞는 거고요. 규범이 법규범보다 우선적으로 말도 안 됩니다. 법의 간섭 빈도가 이거를 틀릴 사람은 없겠네. 자, A까지 읽었어요. 절차주의적 법 모델에 따르면은 직접 개입의 해결책을 내놓는 대신에 그러면은 해결책을 내놓는 게 아니라 해결 방식에만 분쟁 해결 방식에만 관여합니다. 뭐니? 직접 개입하는 거 안 하고요. 해결 방식에만 관여를 합니다. 그럼 해결 방식은 뭐예요? 논의나 협상을 위한 절차나 권한 분배 요거죠.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절차주의적 법 모델이잖아요. 이로써 보존하고 확대합니다. 뭐야?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 법이 이제 간섭을 개입을 안 하겠다. 덜 하겠다. 또한 권력과 자본이 개입에 독점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점검 과정을 절차 안에 두어라. 그러면 뭐죠? 권력과 자본이 독점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점검하는 거죠. 당사자 간의 자유, 균등, 의견 개진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 뭘 최대한 보장해? 여기서는 자유롭고 균등한 의사 개진 가능성. 자, 이게 1, 2, 3 세 개 다 나왔죠. 요게 세 번째. 세 가지 법 모델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등장했으나 대체하여 지배해온 건 아니다. 뭐하고 있다? 공존하고 있다. 함께 있다. 요거죠. 타당성과 각각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지니고 공존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법의 일반적인 원리나 법의 일반적인 정신, 그럼 이 정신이 실제 법에서는 실정법 또는 실체법에서 어떻게 이런 정신이 구현되느냐 이런 겁니다. 재산관계에서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므로 계약으로 권리 의무가 인정되는 게 원칙이다. 계약이 졸라 중요해요. 그러면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건 뭐예요? 1번이죠. 지금 이거를 자꾸 연결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 이거는 뭐예요? 자유주의적 법모델. 이거를 생각하고 읽어야지. 그리고 연계시켜가지고 읽어야지. 가하고 나로 나온 거는. 그러나 그럼 뭐냐? 여기서는 계약이 졸라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은 사회 경제적 조건을 달리하는 당사자, 힘센 사람, 힘이 약한 사람, 약자 보호를 해서 목적은 뭐예요? 약자 보호를 위해 법률로서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법률로 정해지는 경우는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다. 자, 법으로 정해진 경우 요거는 뭘 위해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졌어요. 그러면은 계약으로 뭐 할 수 없다고요? 변경하면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이거를 변경해 버리면은 안 된다. 이렇게 되겠죠. 요 내용은 수능 특강 내용에도 있지만은, 자, 임대차 경우 계약으로 정해지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이지만 목적물인 임차물이 주택이나 상가이면 임대차 보호라는 과제는 계약으로는 안 된다. 계약만으로는 실현이 안 된다. 주택은 뭐야? 생활의 근거지죠. 상가는 뭐야? 생업의 근거지입니다. 주택은 뭐예요? 생활의 근거지예요. 상가는 뭐예요? 생활. 이거는 생업의 근거지예요. 그러니 이게 원칙이에요. 법에는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원칙이지만 계약만으로 실현되기는 어려워요. 계약으로 정해지는 게 원칙인데, 그래서 주택, 상가 건물 보호법에는 계약보다 우선 적용해요. 그러면은 요것들은 이거 보호법들은 요거보다 우선, 계약보다 얘가 더 우선적으로 적용을 받는다. 예컨대 임대차 기간을 최단 존속 기간보다 짧게 정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보장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임대인은 빌딩 주라고 합시다.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럼 빌딩 주고 내가 임차인은 그 건물에 새 들어 사는 사람이에요. 세입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누가 힘이 세요? 빌딩 주가 힘이 더 세죠. 그래서요, 이게 원래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기간이 2년이에요. 그 옛날에는 2년이 안 됐어도 야, 너 나가, 그러면은 나갔어야 돼. 그 정도로 뭐야? 임차인은 약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정했어요. 만약에 2년보다 짧게 정해서 최단 존속 기간이 2년이야. 그래도 임차인에게는 보장이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임차인은 뭐야? 2년 동안은 확정적으로 거기에 새 들어 살 수 있다. 한편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임대인, 임차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있어요. 자, 포장하는 거 이거 임차인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야? 의사표시하는 건 임대인도 임차인도 의사표시 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를 요구했어요. 그럼 너 나가 이 소리예요. 좋은 말로는 요구했다고 하는데 너 여기서 나가 했을 때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은 종료 예정일부터 최단 존속 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 너 나가 임대차 종료를 요구했어요. 당신 나가 했어. 그러면은 임대차 종료 예정일 예를 들어서 여기부터 예를 들어 6월 모의고사니까 6월 예를 들어서 15일이 임대차 종료 예정일이야. 그러면은 여기부터 종료 예정일부터 최단 존속 기간 그러면 몇 년이 되겠어요? 2년 이렇게 돼요. 여기서부터 2년 동안 2년으로 최단 존속 기간을 정하면은 임대가 연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뭐야? 어떤 상황이야? 임대인은 요구하고요. 임차인은 갱신 요구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하면은 연장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이거는 뭐야? 약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법이에요. 정신이. 갱신 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돼. 6월 15일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어야 인정된다. 연장되고요. 그럼 요구권은 인정이 언제 돼요?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돼. 단 임대인은 뭐 해야 돼? 증명해야 돼. 자, 임대인이 너무 불리하게 되잖아 이러면은 또 그래서 임대인은 갱신 거절 사유를 증명해가지고 거절해요. 그러면은 임대인은 뭐예요? 임대인이 증명해야 돼. 거절 사유를. 그 다음에 거절함으로써 그냥 종료시켜.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연장을 안 시키겠다는 말이지. 연장을 안 시켜줄 수 있다. 갱신 거절 사유의 예로 임대인이 실거주, 실제 거주할 경우. 그러면 뭐야? 거절 사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내가 살 거야, 들어가서. 이거요. 아니, 내 집이니까 내가 들어가서 살 거야. 그거를 실거주라고 합니다. 자, 요거의 정신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약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약자 보호를 하려고. 그럼 여기서 약자는 누구예요? 임차인이죠. 자, 주택, 상가, 임대차에서도 법이 아니라 뭐로? 계약으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엄격하게 법으로만 정해지니 계약으로 정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야? 계약으로 정해지는 경우는 임차인의 권리가 소멸했어요. 임차인의 사용할 권리가 사라졌어요. 또 두 번째는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해요. 그럼 약자가 아니죠. 이렇게 됩니다. 예컨대 그럼 예를 들었어. 그러면 뭐죠? 1번과 2번의 예를 들겠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뭐라 했어? 1-2-에 대한 예를 순서대로 들어야 된다. 예컨대 뭐 할 때 임차물 빌린 주택이나 상가를 반환할 때 원상회복 의무를 지는지를 결정할 때는 계약이 우선이에요. 그럼 이거 뭐냐면은 맨 처음에 계약서를 씁니다. 내가 어떤 그 치킨집을 한다고 합시다. 상가에서. 그러면은 뭐야? 지금 이
치킨집이 없었는데 치킨집이 들어가면은 너 나중에 나갈 때는 치킨집으로 다 네가 일하기 편리하게 주방이랑 탁자랑 다 만들었잖아. 치킨 튀기는 기계랑 만들었잖아. 그거 다 원상 회복을 시켜놓고 나가야 돼. 이겁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사용 권리가 소멸한 거죠. 사용 권리가 소멸한 게 뭐예요? 종료가 돼서 반환하는 게 사용 권리 소멸이죠. 그럼 여기 그때는 너 나갈 때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는 뭐로 결정하는 거야? 법이 아니라 계약으로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해서 두 번째 이야기죠. 보증금이 상환액을 초과해요. 보증금이 상환액을 초과해요. 그러면은 경제력이 충분한 거지. 그러면은 최단 존속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하지 않기로 했어. 뭐를? 최단 점을 찍어. 최단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은 자유롭게 요거에 최단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빨리 종료시킬 수 있어요. 자유롭게 종료한다는 건 뭐야? 임대차 기간보다 일찍 종료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좀 우리가 독서지문 읽을 때 아주 중요한 내용. 자, 원래는 약자 보호를 위해서 법이 우선시 됐어요. 그런데 계약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법이 아니라 계약으로. 그게 1번과 2번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1번과 2번의 예를 들 때는 1-와 2- 그러면은 1번에 대한 예를 먼저 들고 그 다음에 2번의 예를 그 다음에 들고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 된다는 거지. 만약에 3번까지 있으면 어떻게 글이 1-, 2-, 3-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됐어요? 이럴 때는 법이 아니라 계약으로 재산관계가 정해집니다.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임대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결하기의 원칙적 절차는 뭐야? 원칙적 절차는 재판 절차입니다. 그러면은 원칙에는 항상 예외가 있다 했어요. 여기서 당사자들은 뭐 해야 돼요? 자료를 제출해야 돼요. 재판하는 거니까. 한편 분쟁 해결 절차에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 그럼 뭐가 생각이 나요? 의견 개진 가능성, 의견 개진 하기 위해서 분쟁, 임대차 분쟁 조절 절차도 마련돼 있어. 법에 요거 마련이 돼 있다고. 이때 조정 절차, 그러면 뭐하고 달라요? 재판 절차. 조정위원회가 자료를 수집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하다 했죠. 합의해야 시작이 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조정 절차가 아니라 재판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건 뭐야? 조정 절차를 따를 수 없고요. 그러면은 자료 수집도 안 해주겠죠. 자료를 뭐야? 각자 자료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조정위원회가 자료를 수집해 줄 수 있는 거는 뭐야? 합의가 돼 있을 때. 요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법지문을 되게 낯설어 해서 그래요. 상식선에서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건이라든지 절차를 좀 정확히 읽어내야 돼. 그 두 가지만 하면은 됩니다. 자, 4번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특정 개념이 가지는 의의와 가치 말도 안 되는 거. 시대의 요구가 반영된 방안들이 출현해온 과정 근대에서부터 그 다음에 해결을 위한 제도 특정 과제 해결. 특정 과제는 뭐야? 약자 보호 이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여러 학자의 이론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와 달리 뭐야?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 말도 안 되죠. 가나 모두 말도 안 되고요. 자, 5번은 풀이를 했고 가와 나를 학생의 보인 반응. 그러면은 여기 반응의 근거는 어디에 나와 있어야 돼요? 지문에 나와 있어야 돼. 지문을 정확히 이해했느냐? 사실은 이 문제예요. 그러면은 자유주의 법 모델은 뭐야?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하겠다. 개입을 최소화하는 거죠. 사회복지국가적. 그러면은 2번하고 5번을 같이 푸세요. 그러면은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인정될 때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이거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중부정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법 요거 모두 요랬네요. 그러면 그냥 3번으로 갈게요. 절차주의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 기회를 법으로 보호해야 된다. 이 말이 중요했죠. 그 다음에 자유주의 법 모델은 요거 빼봅시다. 임차인의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어야. 임대인도 재산권, 생명과 재산. 아니 재산은 누구 거예요? 임대인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임대인이 자유주의 모델이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보호 못하게 만드는 거야? 아니죠. 그 다음 가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라. 그러면 가나가 더 중요하죠. 원래 요거 안 읽고 선생님은 푸는데 이러고 봅시다. 뭔 내용인지. 자, 갑이 뭐야? 을에게 임대했어요. 그러면 갑은 뭐야? 임대인이고 뭐야?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택하고 A는 주택이고 B는 상가를 을한테. 그러면은 뭐야? 임차인이고요. 약자예요. 그러니까 약자를 보호하는 게 임대차 보호법이다. 자, 그래서 주택은 최단 존속 기간을 정했어요. 근데 상가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이거 좀 웃기네. 보증금이 상환액을 초과해요. 그러면 이건 몇 번이에요? 2번이죠. 뭐야? 경제적 요건이 뭐야? 경제력이 충분한 거야. 그 여기서 좀 중요하게 나올 것 같아요. 보증금이 상환액을 초과해요. 보증금이 상환액을 초과해요. 그럴 때는 뭐라고 했어요? 법보다 계약이 우선시 된다.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간 중에 임대차 종료를 주장했어요. 요거는 임대인이. 그러면은 뭐야? 너 방 빼, 상가 빼 했으나 갱신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갑은 뭐 했어요? 거절하면은 뭐야? 거절 사유. 그거의 이해가 뭐였어요? 실거주 했죠. 분쟁이 생겼어요. 얼마든지 이해되죠. 을은
을은 조정 절차, 반대는 재판 절차 가지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실거주할 계획이 있음을 증명하면은 갱신되지 않을 거다. 맞아? 실거주 맞는 이야기가 되고, 을이 요구권을 행사해서 연장할 수 있다면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위한 의무 규정이 적용된 거다. 을은 최단 존속 기간을 주장할 수 없다. 이거는 뭐냐면 어디이기 때문에요? 여기. 이럴 때는 법이 아니라 계약서라 했지. 근데 계약서에 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게 계약서에 쓴 거예요. 그러면은 주택은 주장할 수 있는데 상가는, 이건 웃기지. 좀 이제 우리가 문제 풀려고 그러는 건데 실제는 둘 다 똑같이 하겠지. 근데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주장할 수 없어요. 왜요? 법보다는 뭐예요? 계약이 더 우선시 된다니까. 그게 두 가지가 있었지. 그 다음 갑이 종료시킬 수 있는 거는 개개인의 자유가 보장된 거다. 맞는 거죠. 재산, 생명과 재산. 그 다음에 분쟁 해결 절차에서 조정위원회가 자료를 수집하는 거는 뭐가 될 때? 합의가 됐을 때 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요. 맨 끝에. 이것도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지금 이런 문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정확하게 읽어야 돼. 여기 읽을 때 이렇게 지금 뭐지? 법보다는 계약이 되는 경우는 이거구나. 계약이 우선시 되는 거는 이거구나. 그 다음에 여기 조정 절차에서는 뭐야? 합의해야 할 수가 있어요. 조정위원회가 자료를 수집해 줄 수 있는 거는 합의됐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답이 5번에 있을 때, 잘못된 이야기가 5번에 있을 때 좀 힘들어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읽으면서 계속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8번을 틀린 사람은 내가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얼마나 큰 집중력을 갖고 읽었느냐. 그 다음에 웃기는 게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계약서에 요거는 최단 존속 기간을 정했는데 상가는 안 정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야? 보증금이 상환액을 초과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번에 해당될 때는 계약을 더 우선시한다. 요 내용까지 정확하게 했으면 좋았습니다. 나는 1, 2하고 1-2-에서 나올 줄 알았더니 조금 그 뒤에 재판 절차와 조정 절차에서 오답이 잘못된 선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8번을 좀 틀렸다 그러면은 내가 1번부터 선지를 5번까지 읽는데 아니 3점짜리잖아. 이거 푸는데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